네, 오랜만에 정식 방송을 올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한 2주일간 제가 뭐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하다가 다친 디스크 부위가 악화가 돼가지고 뭐 척추 협착증 수술도 하고 또 이 후유증이 신경 쪽으로 후유증이 생겨서 대학병원에 또 입원해가지고 신경 조직 좀 그 안정화시키는 치료도 좀 또 받고 신경이라서 지금도 안정화시키는 치료를 계속 입원해서 진행 중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네, 다쳐서 네, 장기간 재활 운동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도 또 한편으로 또 얻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가족들의 어떤 소중함 그리고 가족들의 고마움을 이번에 굉장히 몰랐던 그런 감정, 좀 어떤 충만함, 가족이라는 그 존재의 행복함, 이런 걸 또 잘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민주시민애국동포 여러분들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네. 뭐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음식을 절제하고 금연금주 금식. 저도 그래서 일단 10kg 빼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네, 한번 10kg를 빼 보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뉴스들을 보니까 조금 전문적인 내용들이라서 우리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우선 좀 이렇게 공부하실 겸 헷갈리는 거를 좀 아실 겸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 존경하는 우리 호프 이진관 재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 정인으로 출석한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 정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선서를 하지 않았죠. 선서를 하지 않으니까 그 이진관 재판장이 과태료 50만 원을 때렸다. 네, 뭐 이게 어떤 거냐? 왜 선서를 하지 않느냐? 뭐 이상민 장관도 본인도 판사 출신인데 뭐 어떤 유리한 점이 있어서 괜히 과태료 50만 원을 두들겨 맞고 선서를 굳이 하지 않는 것인가? 좀 그런 궁금증이 있으시죠? 네. 그 선서를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상 이제 정인이 되는 겁니다. 정인으로서의 자기가 말하는 거 정언이 법원의 판사의 이제 판결을 쓰는데 증거가 되는 거죠.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서를 해야만 그 정인의 말 정언이 증거가 됩니다. 선서를 하지 않고 그냥 하는 말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서를 하고 말을 진실대로 안 하고 기억나는 대로 안 하고 기억과 달리 거짓말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아니 윤석열이가 뭐 훌륭한 어떤 그런 의도로 어떤 국무회의를 했다라든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든가 기억에 반하는 그런 허위의 진술을 하면 무슨 죄죠? 위증죄잖아요. 위증죄는 그 처벌이 셉니다. 그래서 선서를 하고 이제 정인으로서의 법적인 자격이 갖추어지고 그런데 이제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 게 크기 때문에 나는 아예 선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선서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누구나 뭐 와가지고 선서 안 하면 되겠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모든 국민들은 법정에 정인으로 오게 되면 선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면 이번에 이상민처럼 굳이 난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진관 재판장도 그랬잖아요. 선서를 안 하겠다는 사람은 처음 봤다. 네, 선서를 하지 않으면 그 제재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50만 원 과태료를 때렸잖아요. 예, 이제 그런 제재가 붙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뭐 법치국가니까 또 이제 50만 원 제재가 또 합법적이고 적정한 거냐, 또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그것이 적정하냐, 즉시 항고를 통해서 재판을 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이 또 즉시 항고를 했다. 이렇게 언론 기사가 나왔군요. 그러니까 선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이걸 이제 재판하는 거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언해야 되는 내용이 자신의 범죄 사실, 자신이 재판받고 있는 것과 관련되는 사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예, 그런 건 정언을,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또 뭐 자신의 부모와 관련되는 사실, 그런 거는 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즉시 항고를 통해서 나는 50만 원 못 내겠다,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거죠. 이제 이상민 씨가 전직 판사니까 그냥 법기술 그 짜잔한, 네, 그냥 정정당당하게 그냥 선서하고 이 중요한 그런 내란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국무위원으로서 뭔가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무슨 구질구질하게, 네, 우리 스타일이 안 맞아. 우리 스타일이 안 맞아.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사들이 엄청 객이죠. 막 검사들 조롱하고 또는 약간 거의 뭐 모욕 내지는 막말을 일삼고, 또 이진관 재판장에 대해서 유튜브에 나와서 거의 뭐 욕짓거리 하고,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놔둬도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법에 따라서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 뭐 이런 정도가 나오는데 뭐 무슨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뭐 상식적으로 이 욕짓거리를 당한 이진관 재판장은 거의 뭐 이름을 거명하면서 거의 막 욕을 했잖아요. 저놈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쫄아가지고 벌벌 떨더라 등등. 그 모욕이죠, 모욕. 그 어떤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어떤 그런 사회적 평가에 대한 어떤 욕설이라든가 이런 거, 모욕죄라고 봐야 되겠죠. 유튜브에서 공공연하게 한 거니까. 이제 그거는 또 유튜브는 정보통신망이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이 되는 것보다는 더 가중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또 모욕죄.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자인 이진관 재판장이 직접 이제 처벌해달라. 그러면 뭐가 되죠? 고소인가요? 고발인가요? 이제 피해자가 직접 하면 고소가 되겠죠. 네, 다른 분들이 하면 고발이 될 것이고, 이진관 재판장이 본인이 고소는 안 할 겁니다. 네. 근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발을 한다? 공보팀에서 고발을 한다? 그건 뭐 있을 수 있겠죠.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시민단체가 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네. 근데 법원이라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헌법기관이 그 변호사들 몇 명 상대로 고발한다, 이것도 좀 글쎄요, 모양새가 또 뭐 좀 빠지죠. 시민단체가 하는 게 제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형사처벌의 문제이고, 이제 그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이따위로 불순하게 예의도 갖추지 않고, 검사들이 나쁜 놈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제도적으로 검찰청을 폐지한다든가 하는 거지, 법정에서 검사들한테 이거 그냥 쌍소리하고 저 사람들도 감치를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제 이런 전체적인 이런 예의 없음, 무례함에 대한 무슨 제재는 없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변호사기 때문에 변호사법상 이제 변호사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요. 이제 변호사협회에서 만든 변호사 윤리 장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변호사는 법정에서 판사, 재판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런 존경감, 그런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상대방, 원고, 피고, 민사소송인 경우에는 원피고 상대방, 형사소송은 피고인의 변호인이니까 상대방은 검사죠. 검사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런 예의를 갖추어야만 한다. 모욕적인 발언, 경멸적 발언, 욕설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런 짓을 하면 당연히 회칙 위반이고 변호사법 위반이고 징계 사유가 됩니다. 변호사협회의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협회에서 만약에 그 징계 요구서, 진정서 이런 게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뭐 가볍게는 경고 또는 이제 중대하게는 뭐 변호사 업무 정지 뭐 한 1, 2개월 이렇게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진정서나 이런 것은 당사자인 그 검사가 할 수도 있고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또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 변호사들에 대해서 변호사협회의 이제 징계 처분, 그 다음에 이제 형사 처벌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제 아마 뭐 여러 시민단체가 있고 또 프로 고발러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고발이나 변호사협회에 대한 진정서 또는 뭐 징계 요구서 이런 것을 제기하게 되면 또 언론에 뉴스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뭐 이런 짜잘한 거 가지고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짜잘한 사람들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요. 누군가가 좀 해주시기를 한번 기대해보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큰 어떤 사건의 어떤 맥락이나 본질보다 우선 제가 건강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 운동선수 재활하는 것처럼 재활하고 있다. 이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또 이상민 장관이 왜 선서를 거부했는지 두 번째 김용현 국방부 장관 변호사들이 굉장히 무례하고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제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실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